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대명사가 주어로 쓰이고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로 오는 기본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동사가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현재형 그리고 주어가 복수 형태일 때, 두 사람 두 개 이상일 때, 그리고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문 형태의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사와 비동사가 있는 문장, 현재형, 복수 형태의 긍정문입니다. 오늘 기본 문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먼저 비동사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다, 있다, 되다. 시간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 않은 형태의 그 형태가 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았다면 항상, 늘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될 때 대화 주체가 있고 대화 소재가 있습니다. 대화 주체를 보면 두 사람 이상일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인데요. 이때 비동사를 are 형태로 바꿨습니다. We are. 뜻은 같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다, 있다, 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the second person. 이때는 당신들은 입니다 라는 의미로 you a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있습니다. 당신들은 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 둘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와 당신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할까요? 네, 사람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소재가 두 개 이상,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들은 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They are. 그들은 입니다. 그것들은 입니다. 그러고 보니 비동사 형태가 모두 같은 형태에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화 주체이든 소재이든 비동사 형태는 같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두 개 이상,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모두 are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장 연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순과 영어 순서를 바꿔서 표기를 해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라는 것에 들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굳이 안 쓰고 그대로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란 말 같이 와야 되고요. 그 대신 조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순서,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주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의 주격 조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주격 조사, 주인 자격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 다음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된다는 의미로서 순서가 입니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복수 형태 들이란 개념을 반드시 넣어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입니다 선생님들. 이것이 영어 문장 순서라고 했죠. 영어로 바꿔보면 we 입니다 are 선생님 teacher 들에 해당하는 말이 영어에는 s가 되겠습니다. s 들 we are teachers we are teachers 이 s라고 하는 알파벳은 영어에서 세 가지 종류로 쓰이는데 여기서 복수 형태 두 개 이상일 때 복수 형태의 s로 쓰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we와 are를 줄여 쓰는 것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we're teachers we're teachers A가 없어졌기 때문에 are라고 하는 소리가 사라졌겠죠. We are 소리가 we're 바로 R로 연결되겠죠. We're teachers.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해보면 We are teachers. We are teachers. 줄여 쓰면서 We are teachers. 두 가지 다 의미는 같은 거죠.
간혹 처음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우리는 선생님입니다를 영어로 바꿔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we are a teacher 또는 we are a teachers 이런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we are a teachers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잘못하는 게 아니죠. 처음 배우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는 이 문장이 어딘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들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A를, 어를 빼야 되겠죠. We are teachers. 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we are a teacher. 이거는 되지 않죠. 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매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we are teachers. 주어의 개수를 보면서 뒤에 명사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학생입니다. 당신들은 학생들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 텐데요. 자, 왜 한국어와 영어는 동사의 위치가 다를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자, 이 부분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각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각에 어떤 것들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한국은 어떤 문화가 있나요? 나를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또 체면을 따지고 그렇죠. 상대방을 또 먼저 배려하고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동사의 주어의 행동이 바로 주어 다음에 놓이지 않는 겁니다. 맨 뒤에 놓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해줄 정보를 바로 넣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영어는 당신들하고 물론 이제 주격조사 토시도 없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존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순서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영어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있습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어가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한국어는 과학적인 것보다는 뭔가 문화,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 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바로 그들의 생각으로 개념을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문장의 순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you are student T 뒤에 S를 붙이면 치 발음이 된다고 했죠. You are student. You are student.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서 your student 이렇게 되겠죠. 띄어쓰기를 정리해보면 You are student. You are student. You are student. You are student. 네, 기본적인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그들은 가수입니다. 그들은 가수들입니다. 다 됩니다. 영어는 그들 주격조사 없고 자 토시가 없고 있어야 되겠죠. 입니다. 그리고 가수들 들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They are singers. They are singers. 네, 비동사는 줄여 쓸 수 있습니다. They're singers. They're singers. 완전한 문장 보시면 They are singers. They are singers. They are singers. They are singers. 자, TH 발음 혀 끝을 치아 사이에 살짝 물고서 발음하셔야 되죠. D 발음과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D는 혀 끝이 치아 안쪽에 치경 부분에 자, 혀 끝 윗니 뒷부분에 닿고 TH는 혀를 치아 사이에 살짝 물어주는 발음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They are singers. They are singers. 네,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창하게 하시고 싶죠? 그러면 정확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들은 고양이입니다. 그것들은 고양이들입니다. 영어 수는 그것들입니다. 고양이들 이렇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They are cats. They are cats. 줄여서서 they are cats. They are cats. 띄어쓰기 정리해보면 they are cats. They are cats. 네. 이제는 얼마든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자, 볼까요? 영어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예쁜 이런 형태로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쁜지 키가 큰지 뚱뚱한지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과학적으로 발생 순서로 나열하다 보니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오게 되는 거죠. We are pretty. 앞에서 계속 또는 s를 붙여서 단수와 복수 한 개와 두 개 이상일 때를 표현했는데 pretty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pretty라고 하는 것은 예쁜이라고 해서 명사가 아닌 형용사입니다. 명사의 상태나 성격, 모양 같은 것을 설명하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말들은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개 예뻐요. 우리는 두 개 예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앞에서 썼던 어와 복수 형태의 s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we are pretty 하시면 되겠습니다. We are a pretty. 자,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뒤에 woman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의미의 woma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are pretty women. 자, 이때는 s가 아닌 women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쓰는데요. 명사형에도 s를 붙이지 않고 단어 자체가 모양이 바뀌어서 복수 형태를 띠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규칙 명사라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모든 명사가 다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복수 형태를 띠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서 we're 할 수 있죠? We're pretty. We're pretty. 완전한 문장 보시면 we are pretty. We are pretty. 우리는 예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뻐. We are pretty.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영리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우리들은 예쁩니다와 똑같은 문장 형태입니다. 자, 이미 영어로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당신들, 도시 없고, 입니다. 그리고 영리한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자, 어떠어떠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의 대표적인 그 형태인데요. 어떠어떠한, 예쁜, 큰, 작은, 더운, 추운 이렇게 니은 형태의 발음 그 의미들이 전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순으로 그대로 바꿔보면 you are smart. 영리한이란 단어만 알면 되겠죠. You are smart. You are smart. 자, 줄였습니다. You are smart. 자, 띄어쓰기를 정리하면 you are smart. You are smart. 너 똑똑하구나. 당신은 똑똑합니다. 자, 우리말은 똑똑하구나, 똑똑합니다, 똑똑해, 똑똑하지. 자, 이렇게 어미의 다양한 변화가 있죠?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자,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 또 이렇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말은 왜 그렇게 어미가 다양한지에 대해서 또 어렵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예문 보겠습니다. 그들은 키가 큽니다. 영어 순 그들은 없죠. 입니다. 키가 큰 이렇게 되겠네요. They are tall. They are tall. They are tall. 줄여서 they are tall. They are tall. 네, 완전한 문장 보시면 they are tall.
They are tall. 네, 잘하셨습니다. tall, 키가 큰 tall. 단어만 알면 되겠네요. 그것들은 뚱뚱합니다. 영어 수는요, 그것들입니다. 뚱뚱한 이렇게 되겠죠. 자, 몇 개의 문장만 연습하면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내실 수 있죠. They are fat. They are fat. 줄여서 they are fat. 네, 잘하셨습니다. They are fat. 완전한 문장 They are fat. They are fat.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었어야 되죠.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데 알파벳 하나 정도 들어가는 간격으로 띄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영어 공책에 노트에 쓸 때는 이 간격을 굉장히 넓게 쓰는데 그것도 고쳐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자, 한 칸 정도 띄었으면서 예쁘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They are fat. They are fat.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명사든 형용사든 새로운 단어들을 알아서 새롭게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영어 실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문장을 읽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도 동시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말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한국말을 뒤로 두고 어떤 것을 따라오게 해야 되냐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훨씬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말을 할 때 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볼까요? We are teacher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We are teachers.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이다 선생님들 이렇게 떠오르셨죠. 배운 대로. 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 선생님들이구나. 본인들이 우리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지를 떠올려서 해보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We are teachers 라고 바로 말할 수 있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You are students. 우리가 앞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You are students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You are students. 너희들은 학생들이야. 이거보다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바로 You are students 라고 말을 해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이번에는 저쪽에 어디 사람들이 있는데 가수들이 모양이죠. 그러면 그들을 보고 They are singers. They are singers. 자, 그렇게 그들은 가수들입니다. 라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영어 문장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They are cats. They are cats. 자,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They are cats. 그것들을 보면서 They are cats 하시면 영어 문장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고 또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또 볼까요? 이미지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We are pretty. 예쁘다고 그러는 거죠. We are pretty. 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미지 떠올리면서 본인들이 We are pretty 라고 말을 하네요. You are smart. You are smart. 자,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You are prett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영어를 해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활용해서 실제 대화에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They are tall. They are tall. 그들은 키가 크구나. 이런 거죠. They are tall. 자, 이렇게 문장에서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면 정말 유창하게 보이기도 하겠죠. They are tall. They are fat. They are fat. 자,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앞에 예를 들어 감탄사를 넣어서 표현하면 좀 더 정말 회화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죠. Oh, they are fat.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 형태의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대명사, 비동사 문장인데요. 역시 긍정문이고 과거형은 어떻게 바뀌는지, 비동사의 과거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주어가 한 사람 한 개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